안녕하세요, 라이프닥터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 이후의 경제 전망, 특히나 달러와 비트코인과 업종별 주식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의 당선을 예측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해리스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였고, 실제로 출구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초기부터 트럼프 후보가 앞서기 시작하더니 결론은 트럼프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윤곽이 드러난 다음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거의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리스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여 이번 바이든 정부의 배터리 관련 산업을 위한 IRA법, 반도체 산업을 위한 칩스법 등 한국 기업들 실적에 민감한 정책들이 바이든 정부에 이어서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엉망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덕분에 해리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여 주식 포트를 구성한 저의 계좌도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왜 대한민국 경제에, 특히나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반대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코인 시장은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 한때 잠잠했던 달러 환율도 왜 1,40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지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하나씩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란 제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뜻을 가진 마가 깃발을 든 스트롱맨의 복귀로 글로벌 경제는 앞으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짙은 안개 속으로 빠졌다는 의견이 많죠. 더구나 대통령 트럼프 당선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까지 다수 의석을 점하는 레드 스위프에 성공하며 트럼프노믹스는 1기 때보다 더 거침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엄청나게 강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트럼프가 2기 내각을 구성하는데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서 예상이 됩니다. 한 대학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1기 트럼프에 비하면 4배, 바이든 인수위 때와 비교해도 5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신의 2기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각뿐 아니라 백악관 참모진과 다른 장관급 인사 인선도 대부분 마무리 지었는데요. 내각 인선의 핵심 코드는 충성심이라고 합니다. 봉건시대도 아니고 충성심이 내각 구성원의 발탁 사유가 된다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요. 해당 분야의 경력이 부족해도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온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능력 있는 인사들을 인선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그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만 내각을 구성했으니 앞으로 열릴 트럼프노믹스 2.0 시대는 트럼프 입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경제 철학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이해하려면 감세 정책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 감세와 일자리법을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확 낮췄는데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자그마치 15%까지 더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공약대로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법인세율 평균 21.1%보다 6%포인트가량 낮아지는 셈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일랜드 같이 경제 규모가 작거나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특수한 목적을 가진 나라가 아닌 전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기업들은 낮아진 법인세만큼 단기 순이익 증가를 볼 수 있으니 미국 기업들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될 거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레드 스위프에 성공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 속도전을 낼 수 있어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법인세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은 트럼프 취임 100일 이내에 주요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내리는 건 미국 기업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죠.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슈로더의 사이먼 웨버 글로벌 주식총괄은 법인세 인하 계획은 미국 기업에는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감세와 함께 첨단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 기업 등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니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CRFB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공약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미국 정부 재정 적자가 최대 15조 5,500달러가 늘 수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97.3% 수준이었던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35년에는 161%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적인 힘을 상징하는 달러의 가치에도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적자를 불사하는 감세 정책이 미국 경기를 뜨겁게 달구며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경제 전반에 퍼지면서 달러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슬로건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 강화인데요. 이것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하여 미국산 제품의 수출 환경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미국 제조업과 수출을 부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